거 배웠는데 기억해요? 형용사랑 부사였어요. 뭐랑 뭐였다고요? 형용사랑 부사랑 냉큼 55인. 형용사랑 부사를 배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형용사, 형, 용, 사, 부산부사.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무언가 꾸며준다라는 것에 있어요. 얘들 둘 다 무슨 동작을 한다고요? 꾸며주는 걸, 꾸며주는 거. 근데 형용사는 뭐를 꾸며줘요? 명사를 꾸며주죠. 그쵸? 부사는 뭐를 꾸며줘요? 명사 빼고 다. 잘했어요. 명 빼고 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때는 보통 한 단어일 때 앞에서 꾸며주죠.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 되면 명사 앞으로 와요, 뒤로 와요?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 되면 명사 앞으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이걸 형용사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형용사 가족 기억나는 거 다 말해보세요. 뭐뭐 있어요? 전, 명구, 굿, 형용사 구, 형용사 절 또 있었어. 분사 그리고 투부정사까지 기억해야 돼요. 진도만 계속 쭉쭉 뺀다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배운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에 위치를 보자면 명사 빼고 나머지를 다 꾸미기 때문에 이 친구가 동사를 꾸며줄 때는 동사 앞뒤로 달라붙고요.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를 꾸며줄 때는 이 품사 앞에 오는 것이 이 부사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토익 시험에 유독 자주 나오는 파트가 있었죠. 어디냐? 부사는 보통 be, pp 이거 무슨 태예요? 수동태. 자, 그리고 또 have, pp 이거 무슨 시제예요? 완료 시제. 이렇게 be 동사 pp, have 동사 pp가 붙어 있는 수동태랑 완료 시제 요 사이에 겁내이 자주 들어가는 게 뭐예요? 부사였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럼 마지막 최종 점검 들어갑니다. 요 단어가 있습니다. 두근두근 큰 거 온다. 코스틀리. 여기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그거지. 됐어. 한 개 더. 타임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 아이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잘했어요. 그거만 하면 됐어. 끝. 그래서 요 친구들은 둘 다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치사 되시겠습니다. 전치사. 데이 7 펼치세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교실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즐겁게 배울 것은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전치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앞전자의 위치겠죠. 앞에 오는 겁니다. 그냥 제가 형용사 가족들은 명사 뒤에 온다라고 배웠죠. 그게 후치라고 부르는 건데 후치 수식. 근데 이건 전치잖아요.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앞에 나오느냐? 명사나 동명사, 대명사 등등 앞에 나오는데 이걸 왜 쓰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무작정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있죠. 테이블 무슨 뜻이에요? 책상이죠. 제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여러분 테이블이라고 말하면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죠. 근데 제가 hey, on your table, 테이블 위를 보겠죠. hey, under the table, 테이블 아래를 볼 겁니다. 이게 그냥 명사만 덩그러니 나오면 이 친구를 통해서 뭘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전치사와 함께 나오는 순간 시간, 장소, 위치, 방향 등 다양한 의미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명사만 덩그러니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전치사의 역할이에요. 이 말인즉슨 전치사는 혼자 다니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치사를 발견하면 눈을 돌려서 뒤에 있는 덩어리까지 찾아내시면 돼요. 기본 두 단어예요. 기본적으로 두 단어끼리 다니는 겁니다. 세 단어, 네 단어가 다닐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 최소값이 두 단어다라는 겁니다. 한쪽은 전치사고 뒤에 쪽은 또 다른 품사가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큰 덩어리, 이 덩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명구라고 부르고 그냥 세련되게는 전치사 구, 짧게는 전명구라고 기억하면 돼요. 이 덩어리를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의 역할은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네. 형용사는 뭐를 꾸민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전명구가 명사를 꾸민다. 이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 되면 전명구로서 뒤로 축
꾸며준다라고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말은 문장 앞에서 나오면서 문장을 꾸미기도 하고 문장 뒤에서 또 문장을 꾸미기도 하죠. 부사의 기능 중 하나가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가 있거든요. I go to hackers at 6 p.m.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해커스로 갔어요. 6시에. 구체적인 시간을 또 넣어줄 수가 있는 것처럼 형용사와 부사로 둘 다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히터가 세다니. 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전치사는 혼자 다니는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첫 번째 명사 여기 for의 전치사라고 적으시고요. 뒤에 이열이 명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치사랑 명사 사이에 덩어리 한 개가 톡 나왔죠. 저거 뭐예요? 이게 뭡니까? 어가 뭐예요? 관사지. 부, 형, 명. 우리가 명사를 배울 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바로 명사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 다음에는 관사랑 명사랑 같이 나올 수 있고 관사, 형용사, 명사가 나올 수가 있고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명사가 단순지 불가산인지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순지, 가산, 단순지, 가산, 복순지, 단순지까지 싹 다, 불가산인지까지 싹 다 전치사 뒤에 넣을 때마다 신경을 써달라 이겁니다. 문법은 one universe. 그때 배웠던 게 지금 또 나오는 겁니다.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 대명사 앞에 나온다. 여러분들 맞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대명사잖아요. 그럼 전치사 뒷자리에도 대명사를 쓸 수 있어야죠. 알려드릴게요. 전치사 뒷자리에 오는 것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전치사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적어. 그럼 여러분들이 인칭 대명사 중에 주격이 들어가야 될까요? 목적격이 들어가야 될까요? 너무 쉬워서 답변하기 싫었어요. 좋아요. 목적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대명사 1번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요. he가 아니라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I가 아니라 me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치사 뒷자리는. 그쵸? 근데 대명사가 이게 끝이냐? 아니 이게 시작이야. 여러분들 대명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칭 대명사 말고 또 무슨 대명사 있었어요? 저 봐요. 저 뭐예요 지금? 지시 대명사. 대답 안 해주시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뻔했어요. 고마워요. 지시 대명사.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명사 우리가 배울 때 to 다음에 that이 오거나 여러분들 then 다음에 does가 오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지시 대명사도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손가락 2개 이런 거 셀 때 뭐 이렇게 뭐 학생 수 셀 때 몇 명 이런 거 세는 것들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대명사라고 불렀어요? 침착하게. 부정 대명사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걸 one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걸 the other 혹은 another, the other, the others, some 싹 다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들어갑니다. 또 뭐가 있냐면 제기 대명사라고 있었어요. 무슨 self, 무슨 self 기억나요? 그게 전치사 뒤에 올 수가 있어요. by myself, by himself, by yourself처럼. 됐나요? 끝난 것 같죠? 안 끝났어. 한 개 더 있어. 소유대명사. 굿. 소유대명사 우리 배웠잖아요. 나의 것, 내 것, 너의 것 이렇게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 거. 예를 들면요. I가 아니라 mine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my 텀블러가 아니라 mine. 이게 이제 제기대명사 아니 소유대명사. 누군가의 것인지도 보여주면서 대명사 역할도 해먹는 게 바로 소유대명사잖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대명사 종류 중에서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거 제가 여기 싹 다 적은 거예요. 한 개 더 있는데 적어도 될까? 혹시 상호 대명사라고 제가 알려줬나요? 상호 대명사 서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영어로 뭐라고 해요? 서로. each other 그거 맞아. one another, each other. one another, each other. 전부 다 상호 대명사 전치사 뒷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명사로 치자면. 아시겠죠? 그냥 전치사 뒤에 목적격만 들어간다라고 퉁치면 혼나요. 절대 점수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자, 그 다음 동명사 갑시다. 여러분이 동명사 같은 경우도 전치사 뒤에 아름답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어울리죠.
이런 전치사들이랑 동명사랑. 아직 동명사를 안 배웠지만 괜찮아요. 차차 배울 거니까. 마지막 이게 가장 생소할 거예요. 전치사가 명사절과 함께 다닐 수 있습니다. 무슨 절이랑 함께 다닌다고요? 맞아요. 여기 to가 전치사로 나왔고 뒤에 where you are 이게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 전치사랑 다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명사절도 나중에 배울 거니까. 됐나요?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야 되는 것은 전치사 뒷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꽤 많다. 근데 이거를 빨리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네 글자를 빨리 줄여서 말하면 절대명동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원래 절대명동 두부가 세트잖아요. 맞죠? 거기서 뭐를 뺀 거예요, 제가? 두부만 뺀 거예요. 그러면 절대명동이 전치사 뒤에 올 수가 있겠죠. 이 말을 뒤집을까요? 전치사 뒤에 못 오는 것, 투부정사. 그게 투부정사의 유일한 약점. 투부정사라는 친구는 거의 전지전능한 반면에 이 친구는 전치사 뒤에 못 온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못 와요. 뭐 뒤에 못 온다고요? 잘했어요. 끝. 여기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보자면 전치사는 혼자 다니는 법은 없고요. 절대 명동과 함께 다니고 얘들은 형용사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부사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았어. 페이지 이제 찾았어요? 오케이, 좋았어. 거기.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전치사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요. 첫 번째로 시간의 전치사 나왔습니다. 무슨 전치사라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요걸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on을 먼저 배워야 돼요. on이 하루에 기점을 두고 이제 쓰는 거예요. 하루.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죠. On Thursday. 오늘 며칠이야? 4월 14일. April 14th. 이렇게 on April 14th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하루의 기점으로 잡을 때 on을 쓰면 돼요. 근데 시간의 개념이 하루보다 커지면 그때부터는 in만 쓰는 겁니다. 하루보다 커지면 뭐를 쓴다고요? in. 하루보다 작아지면 at을 쓰면 돼요. 하루보다 커진다라는 것은 뭐 한 달 혹은 1년 뭐 이렇게 말할 때 in을 쓰는 거고, a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루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24시간으로 하루를 쪼갰을 때 하루 중에서 1시, 6시, 7시를 쪼개서 말할 때 at을 쓴다라는 겁니다. 밑에 문제 바로 풀게요. 밑에 문제 딱 보시고 정답은 뭘까요? on일까요? at일까요? Tuesday, March 2nd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on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살짝 바꾸면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간을 넣었어요. 2 p.m. 자, 그럼 정답은 뭐가 될까요? at이 되겠죠. 여기서 제가 조금 수를 부려서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야, 3월 달쯤에 하자. 정답은요? in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된다는 겁니다. 할만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in the evening 혹은 at noon 그거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그것을 물어보는 것을 토익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보통 이제 그 in the morning 더가 붙는 것들은 in이랑 같이 다니고 더가 붙지 않는 것들은 그냥 at noon, at night 이렇게 그냥 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토익 시험에 물어보지 않아요. 보통 이제 시간을 하루로 기준으로 잡아주가지고 하루보다 크면 in, 하루보다 적으면 at이라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계속합니다. 뒤로 장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at, on, in, on, at이 있는데 in을 먼저 잡아드리면 in은 적으세요. 제한된 구역. 제한된 구역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면 우리 교실 내에서 in the classroom이 되죠. 근데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들어올 때 저기 조교님 자리 있잖아요. 맞죠? 저런 자리를 가리켜가지고 in the reception area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제한적인 공간을 두고 말하면 그냥 다 in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실의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공부를 알려주는 사람의 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in the teaching area라고 불러요. 제 기준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데까지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in the studying zone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머릿속에 제한을 두고 말할 때도 in을 쓰면 되는 거고 o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위에 있을 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층에 있죠. on the first floor 이런 것들.
여러분들 손이 책상 위에 있으면 on the desk라고 쓰는 거. at 같은 경우는 그 구역 부근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장소를 다 의미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수업할 때 hey, look at me, look at the board, look at this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이 부근을 봐, 이 근방을 봐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잘 봐요. 여기 여러분들, 자, 지금 밑에 문제 중에서 fifth floor라고 되어 있죠. 5층이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그럼 5층 위에 있다가 맞겠죠. 정답은요. on을 딱 쓰면 되는데 여기 만약에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요, 보통 이제 행사장을 ballroom이라고 부르거든요. 행사장 안에서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해야 되거든요? in을 써줘야 돼요. in the ballroom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과 기간의 전치사 나왔습니다.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for는 뭐뭐 하는 동안, during도 뭐뭐 하는 동안, throughout은 뭐뭐 하는 내내라는 건데 보통 during이랑 throughout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같은 역할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단 여기 위에 있는 for랑 during이랑 여러분들 throughout 요거는 구별하는 게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for는 숫자적인 기간이랑 같이 다니거든요. for는 뭐랑 다닌다고요? 맞아요. 숫자적인 기간. 여기 2 years라고 되어 있죠. 이걸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during이나 throughout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적 기간과 함께 다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기간이랑 다닌다고요? 얘들은 명사적 기간이랑 다녀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내일 거리두기 뭐 발표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라고 말할 땐 during을 쓰는 게 맞아요. During the social distance period. 근데 우리가 2주간이라고 만약에 말해요. 그럼 정답은 for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For 2 weeks 이렇게. 속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갑시다. 여기 보시면 까지 친구들입니다. 까지.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잘 들어요. 일단 가장 크게 쪼개드리면 within과 by와 until이 있을 때 until과 by를 같이 묶어도 돼요. 근데 within은 같이 묶을 수가 없어요. 왜? within은 뒤에 기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가 나온다고요? 기간이에요. 기간. within 다음에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2시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2시간 동안이라고 말해야 할 때 within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기간이 돼야 돼요. 기간이. 여기서 보면 이틀 동안 이런 식으로 기간이 돼야 돼요. 오늘이 4월 14일인데 오케이 4월 15일까지라고 말할 때 within을 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틀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말할 때는 within을 쓸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시점과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until이랑 by는 그랑 반대로 구체적인 시간이랑 쓸 수 있는 거예요. 9시, 4시, 3시 이렇게. 중요한 점은 until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행위를 할 때 같이 쓰고요.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by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되기 전까지 한 번만 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요. 지금 몇 시야? 6시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7시까지 커피를 마십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until을 쓰겠어요? by를 쓰겠어요? within을 쓰겠어요? 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한 번 마시고 끝일까요? 안 그러면 7시가 되기 전까지 호로록 마실까요? 정답은요? until이겠죠. 그런데 잘 봐요. 여러분들 7시까지 저랑 공부하다가 제가 7시까지 단어 퀴즈를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정답은 by겠어? until이겠어? within이겠어? by죠. 왜? 시험 몇 번 봐요? 한 번 끝. 일회성. 동작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떤 동작을 한 번만 하는 것들은 일회적인 행위로서 by랑 같이 오고요. 그 동작을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계속하는 것은 until이랑 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기출 변형으로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기 빈칸이 있었고 32 days가 있었어요. of buying. 물건을 사고 32일이란 표현이었는데 여러분 잘 봐요. 여기 32 days라는 게 시점일까요? 안 그럼 기간일까요? 4월 32일까지라고 하는 일은 없겠죠. 4월 32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물건을 산 직후로부터 32일 이내로 라는 표현이라서 within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구나. 그래서 within이구나 라고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가시나요? 아주 좋다. 해가 엄청 길어졌네요. 아직까지 해가 안 졌어. 좋았어.
계속 가요. since랑 from. 여러분들 혹시 공무원이신 분들 있으면 요거 조심해 주세요. 왜냐면 이제 공문을 영어로 작성하실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since는 과거랑 가능한 거고 from은요 과거 미래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 거리두기 방안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잘못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라고 말할 때 since next week라고 겁내게 많이 써요. 그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from next week는 되거든. 이게 지대로인 거지. from은 미래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since는 미래가 안 돼요. 좋다. 밑에 before이나 after 같은 경우는 뭐뭐 전후로라는 표현인데 보통 얘는 동명사랑 자주 다닙니다. 왜? 어떠한 동작을 하기 전, 어떠한 동작을 하고 난 후라는 표현으로서 동명사랑 잘 어울려요. before이나 after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사, 요 앞에 들어가기 좋아하는 부사들이 3개가 있었어요.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바로 직전에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야, 수업 끝나기 전에 바로 체크해. 이런 거 하잖아. 바로 딱 굉장히 조용해졌어 지금. 새 교실에 와서 적응 중인가 지금? 새집 증후군인가? 자, 부사 3개 있었어. 힌트 한 개 줄게. just 딱 줬어. 더 이상 못 줍니다. 애누리 없어. 내고 불가. just까지 했어. 자, 풀거리 합시다. just 줬어. 또 right 나왔다. 좋다. 집단지성. 한 개만 더. S로 시작해요. 뭐 짧다라는 건데 어떤 거예요? 됐어. Just write shortly. 이게 실제 시험에도 이 before나 after 앞에 빈자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답이 안 나왔다는 건 괜찮은데 토익 시험장 가면 답이 나와야겠죠. 거저 먹는 거거든요. 거저 먹는 거. 누군가에게는 이 문제가 겁나 쉽습니다. 그냥 이게 나오면 그냥 안 보고 그냥 shortly로 찍거나 right나 just로 찍고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르면 고생하죠. 왜? 이런 거를 모르면 모든 보기에 있는 부사를 4개를 한꺼번에 다 넣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안 돼. 뒤로 위치의 전치사 들어갈 거고요. 위치의 전치사는 제가 이렇게 세트로 묶어놨는데 이렇게 같은 문제, 같은 보기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정답이 되니까 어버브는 위에라는 표현으로 써먹습니다. 자, below나 under는 아래라는 표현으로 써먹고 beside, next, by는 옆에라는 표현으로 써먹고요. behind는 뒤에. 아, 그리고 여러분 by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요거 생각보다 by가 LC에도 많이 나와요. 야, 너 그 서류 어디 뒀어? It's by the cabinet.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캐비넷으로 뭔가 찍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아니야. 바로 옆에 있을 때도 by를 씁니다. It's by the tumbler. It's by the his desk. 이렇게 쓰죠. behind는 뒤에, near는 근처에, around는 주위에고, between이랑 among 조심하세요. between은 2명 사이에고 among은 3 이상 사이인데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죠. 그냥 갑자기 students라는 이런 복수 명사를 내고 앞에 between을 쓸래 among을 쓸래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때의 정답은 무조건 among이에요. 왜? 미국인들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학생 이름이 있었다. 근데 그 이름이 2개였으면 이름을 불렀겠지라는 말투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2명이면 희정 앤 종훈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선생님이 3 이상 되었기 때문에 teachers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게 영어식 사고방식.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복수명사가 있고 앞자리가 비었을 때는 그냥 among으로 잡아넣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밑으로 오시고 방향의 전치사. 방향이라는 것은 동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것을 받았을 때는 from을 많이 쓰고 그쪽으로 던지거나 보냈을 때는 to를 많이 쓰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걸어가거나 통과해서 수영해서 가거나 이럴 때는 across나 through인 것처럼 이게 무조건 동사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냉정하게 방향의 전치사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 101번 문제로 딱 요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바로 화들짝 놀랐어요. 보통 방향 전치사는 잘 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장 갔는데 101번 문제로 얘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정답이 from이었거든요. 동사를 보고 방향을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면 재밌겠다, 그렇죠?
1, 2, 3, 4 보세요. 화이팅. 어떻게 좀 풀만하신가? 30초 더 드릴게요. 갑시다. 1단계니까 이건 풀어야 됩니다. 1번 딱 보세요. 1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has been built 만들어진 거죠. to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됐죠. transfer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요? 이거는 보면 passengers 고객들을 parking area 주차장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into 아닐까요? 이렇게 정답으로 고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문장 끝까지 봐야 돼요. 여기 to the international airport 국제공항으로 보낸다라는 위치가 여기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into가 나오고 또 to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 절로 보내야 되거든. 그럼 정답은요. from이 맞는 겁니다. 됐죠? 2번 볼까요? extra pencils 추가적인 볼펜이라든지 envelopes 이거는 봉투죠. 봉투랑 볼펜은 보통 이 클로짓 위에 올려둘까요? 안에 넣어둘까요? 안에 넣겠죠. 이게 서랍장이니까요. 3번 잘 봐요. Tour of the National Park. 여러분들 국립공원의 투어 안에서 다니는 투어 있죠, 맞죠? 이 투어. 요 투어 도중에 가이드가 제공했다. 참가자들에게 무엇을요? 짧은 설명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답을 A로 찍고 싶었을 거예요. 돼요, 안 돼? 안 돼. while은 접속사입니다. 그럼 뭐를 써야 돼? 여기 지금 투어라는 명사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전치사 B를 써야 돼요. 하는 동안에, 하는 내내라는 표현으로서 쓰는 거죠. 실제 시험장 가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접전부죠.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저랑 접속사를 배웁니다.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다 연결할 수가 있어요. 앞 뒤에 주어 동사를 때려박죠. 전치사는 오늘 배우고 있는데 뒤에 명사가 나오죠. 부사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문장 두 개를 연결할 수는 없어요. 얘는 의미상 연결만 시켜주는 아이예요. 이게 바로 접전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을 보고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골라내셔야 되겠죠. 여기선 A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A는 접속사니까. B가 나와야 됩니다. 4번 요건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 수동태를 생각하면 be record 무엇으로 뭐뭐 되다 record 되는 거예요. 환불되는 겁니다. by manufacturer 제조업자로부터 이게 끝입니다. 거의 해석이 반이고 문법이 반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접전부 문제가 시험에 보통 8개 정도 튀어나오는데 해석하시고 문법까지 다 푸셔야 됩니다. 이건 둘 다 해야 돼요. 뒤로 고득점으로 가는 전치사들 이게 어떤 거냐면 전치사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세 단어까지 늘어납니다. 봐요. except 한 단어인데 except for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두 단어 전치사 without 같은 경우는 무엇 없이라는 건데 이거는 보통 가정법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야, 너 백신 안 맞으면 미국 못 가. Without your vaccine pass, you can't go to the state. 이렇게 못 가. 가정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due to는 보통 탓을 할 때 쓰고요. because of은 덕을 봤을 때 많이 쓰죠. 아, 코로나 때문에 due to the COVID-19.
덕을 봤을 때는 because of the vaccine 이렇게 쓰는 거죠. 밑에 요거 조심. despite랑 notwithstanding 요거 조심. 요거 둘 다 전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고요. 이 친구가 왜 열이 받냐면 이 친구랑 비슷하게 thought라는 친구가 있어요. 의미는 똑같아요. thought도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건데 이 친구의 특징은 얘는 접속사거든요. thought는. 그런데 despite랑 notwithstanding은 전치사입니다. besides, in addition to, 무엇에 더해서라는 거. 이렇게 보면 단어가 이제 뭐가 깜빡깜빡거리지? 이렇게 보면 이제 전치사가 세 단어가 되기도 하죠. 밑에 거 as는 전치사로서는 무엇으로서라는 것이고 얘가 접속사로도 쓰이면 때문에 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그 다음에 following은 무엇에 이어서고 regarding 같은 경우 following이랑 regarding은 파트 6에 자주 나오거든요. 무엇에 이어서 무엇에 관해서 라고 말할 때 following the meeting, 미팅에 이어서 regarding the price, 가격에 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조심하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때문에를 because of로만 알고 있는데 on account of라는 표현으로도 써먹습니다. on account of, 무엇 때문에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자, 그럼 조금 생소한 전치사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오른쪽에 1, 2, 3, 4 흔들리지 말고 다 푸세요. 화이팅! 2분 정도 줄게요. (30초) 남았어요. 갈까요? 1번 갑시다. 자, 봐요. when 뭐뭐 했을 때 접속사죠. 티켓인데 어떤 것에 대한 티켓이냐면 베이스볼 매치, 야구 경기예요. between two top teams. 아하, 팀 두 개. 가장 잘 나가는 팀 두 개의 야구 경기 매치 티켓이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을 때 그 티켓은 completely. 여러분 이거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BPP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완전히 다 팔렸다. 솔드아웃 됐다. 5 hours라는 게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점이 아니죠. 5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에요. 5시간 동안, 5시간 내로. 정답은 D입니다. 2번 갈게요. althouggh의 동그라미. 이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although라는 이 접속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굿. Mr. Mold가 받았습니다. Clear direction. 명확한 방향을요. Conference venue. 회의 장소로 가는. 잘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회의 장소로 가는 명확한 방향을 받았다. 그런데 라는 의미는 뒤에 제대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다라는 거지. 그러면 뒤에 못 갔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절실해요. 스쳐 지나갔겠죠. 정답은 past입니다. drive past. 운전해서 스쳐 지나갔다. 계속 갑니다. 3번. Tomorrow's soccer game, 내일의 축구 경기는 has been cancelled, 취소되었다라는 겁니다. The storm, 아하, 여러분 이게 폭풍이죠, 맞죠? That 이하가 앞에 있는 폭풍을 꾸밉니다.
expected to hit Houston. 휴스톤을 때릴 거라고 휴스톤한테 이제 충돌을 하겠죠, 맞죠? 이 폭풍이. 자, 그러면 이 폭풍 때문에라는 게 나와야 돼요. 정답은 뭘까요? 때문에. C겠죠. 잘했어요. 4번 the forecast. 여러분 forecast 같은 경우는 예측이라는 거죠. 지난 앞으로의 11일 동안의 예측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뭐 하는 동안에 10일이라는 숫자적 기간. 정답은요. C가 나와야 돼요. The forecast for the next 10 days. 앞으로의 10일 동안의 이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가. 자, 그럼 여러분들 전치사 관용 표현들 한번 볼까요? 전치사 관용 표현이란 무엇이냐? 그냥 정답으로 쓰는 아이들이에요. in effect의 동그라미를 해보고 여기에서 in effect가 아니라 on effec가 안 되는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in effect라고 쓰니까 정답은 in effect인 거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요즘에 좀 자주 나옵니다. on a regular basi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on a regular basis. 이게 어떤 거냐? 규칙적으로 한다라는 건데 요거를 변형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daily.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다라는 거죠. weekly라고 말하면 매주 한다라는 거죠. monthly라고 말하면 매달. annual basis라고 말하면 매년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보통 요것 중에서 골라라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앞뒤에 흔적을 주죠. 월요일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정답은 weekly. 2시마다 뭐 이렇게 뭐 오후 2시 이렇게 말하면 daily가 되는 거죠. 매일 오후 2시니까. 안 그러면 뭐 매달 첫째 주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monthly고요. 아니면 뭐 4월 매년 4월 이렇게 말하면 annual이 되는 거겠죠. 잘 골라내셔야 합니다. 요거 daily, weekly, monthly, annual 이 정도 딱 적어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학생분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전치사 upon이라는 게 있어요. upon이랑 on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둘 다 똑같이 쓰고요. upon 같은 경우는 하자마자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요. 무슨 의미라고요? 하자마자. 그냥 도착하자마자, 요청하자마자 라는 표현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under 같은 경우는 무엇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을 때 쓴다라는 겁니다. under construction, under new policy, under contract. 영향을 받고 있죠. 공사 영향을 받고 정책 영향을 받고 계약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을 때 under라고 씁니다. 뒤로 to my knowledge 실제 토익 파트 6에 나왔고요. to를 쓸지 with를 쓸지 on을 쓸지 물어봤는데 그 문제의 정답은 to였어요. to my knowledge 내가 알기로는 이라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to my knowledge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out of의 동그라미를 쫑쫑쫑 쳐두세요. out of 이게 어떤 거냐면 무엇을 넘어섰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고 얘가 가장 최근 토익에서는 뭐뭐 중에서라는 표현으로 써먹었어요. 예를 들면 수백 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뭐 남주혁이 상을 받았다. out of hundred of candidat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out of라고 말하면 뭐뭐 중에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eyond는 넘어섰다라는 거겠죠. beyond repair, beyond capacity 넘어섰다라는 표현이 바로 beyond입니다. 입력 오른쪽. 전치사 문제 푸는 요령은 잘 들어요. 전치사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시간, 장소, 위치, 방향 등 구체적인 정보를 넣기 위해 쓰는 것이고 요 전치사 같은 경우는 한 단어뿐만 아니라 두 단어, 세 단어로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뭐예요? 절, 대, 명, 동이다라는 겁니다. 절대, 명동, 절대, 명동.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전치사는 많이 보고 사용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 on이라는 것도 무조건 여러분 이건 무조건 위에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무엇에 관해서라는 표현도 on이라고 쓰거든요. 그 주제에 관해서 on the subject라고도 막 쓰거든요. 너한테 책임이 있다. It's count on you라는 표현도 쓰고 그냥 하나의 전치사가 쓰임새가 꽤 많기 때문에 제가 토익 할 때 딱 이 말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요. 양치기가 통하는 품사는 전치사밖에 없어요. 양치기라 하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이 전치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홈워크를 꼭꼭 풀어오시고요. 전치사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끝.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데일리 챌린지 7 풀고 제가 집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4분 동안 한번 다 풀어보시겠어요? 화이팅! 일 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1분 남았어요. 그렇게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갈까요? 이제 보내줍시다. 1번. 와우. 여러분 provide의 동그라미 제공하다 A, B, B, A에게 B를 제공하다. 박물관 가면 뭐 줄 것 같아요? 거기 중에서 B겠죠. 브로셔. 근데 재밌는 게 있네. 브로셔가 명사인데 뒤에 형용사 ful이 왔지. 왜 형용사가 뒤에 빠졌을까요? 형용사가 명사 뒤로 왜 빠졌어? 한 단어일 때 빠진다고 해서 두 단어 이상일 때 빠져. 네. 지금 뒤에 over가 디테일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over라는 전치사가 나왔고 뒤에 또 명구가 나왔잖아요. 전명구가. 여기 이 형용사랑 붙어 있고 형용사가 앞에 있는 브로셔를 꾸미는 거죠. 빨리 갈게요. 2번. Was first printed가 뭐냐면 초판이겠죠. 초판. 처음에 이 책을 출판할 때 그 출판업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뭐를요? A, 처음에 한 10,000부 정도 뽑자 이렇게 말하고 그게 충분하니까 정답은 A, 충분할 줄 알았다 이 말이겠죠.
3번. With rumors of reduced economic activity circulating. 아하, 루머가 있었나 봐요.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다라는 루머. 여러분, 우리 주식에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죠?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고민을 하겠죠. 이걸 빼야 되나? 안 그러면 이걸 더 넣어야 되나? 예, 신중하게 고민하는 거지. 이건 주식에 물려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4번. 허리케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정답을 B로 해서 다 틀리거든요. B는 뭐냐면 하자를 찾는 과정이에요. 하자를 찾는다. 이게 뭐냐면 점검한다라는 거겠죠. inspect, 하자 찾는 것. 근데 정답은 C예요.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10 밀리언 달러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P에 대한 하자를 찾는 게 아니라 P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나요? 일상생활에 접목시켜 봐도 그래요. 우리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하자를 찾진 않죠. 피해를 평가하죠. 피해액을. 5, 6, 7, 8, 9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5번 같은 경우 요거 정답은 일단 E예요. attribute. 왜요? attribute A to B. 이렇게 말하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혹은 좋은 것들은 공으로 돌리다라는 표현이에요.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를 B의 공으로 돌리다. 6번. 션이란 사람이 신중하게 트럭을 옮긴 거예요. 오, 밖에 거위가 왔나? 강아지네. maneuver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maneuver. 수동적으로 옮기다. 조작해서 옮기다. 7번 갈게요. 화가 많이 나셨네, 밖에 강아지가. 리서치 무엇이 도왔어요? 학생들이 끝내도록 그의 디자인을. 돈이겠죠? 그랜트. 8번.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생산 시간을 줄였겠죠. 정답은 B. trimed가 나와야 되고. 9번. 미스터 스미스는 돈을 모으는 겁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위해서 돈을 모으자는 의도, 결심. 정답은 F. intents가 나와야 됩니다. 계속합니다. 10번.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네요. 기자회견이에요. 기자회견장에서 problem,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야죠. 정답은 C입니다. bring up, 꺼내다 라는 표현으로서. 그래서 그 CEO가 뭐뭐 하도록 기대되어지는 겁니다. 문제, 회사의 지금 생산 이 시설의 문제를 이 프레스 컨퍼런스 기간에 좀 얘기하기로 기대되어지는 것. 11번 볼까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promoting, 승진시키는 거예요. existing employee. 여러분, existing employee가 뭐예요? 기존의 근로자. 여러분, 기존 근로자의 반대는 뭘까요? 신규 혹은 외부 근로자겠죠. 그거죠. 여기 instead of가 있잖아. 대신에라고 했잖아. 그럼 얘들 대신에 지금 GRX 테크놀로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외부 인사, 영입을. 외부, 정답은요? externally.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어 요걸 반드시 잡으셔야 되는 이유는 파트 5가 30문제인데 그 중에서 10개 혹은 10개 이상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 10개입니다. 단어는. 근데 한 번씩 얘들이 선을 넣으면 14개가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날 시험장 가서 문제를 딱 세는데 단어 문제가 14개가 나왔더라고요. 단어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단어를 꼭 잡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요 단어 틀리는 거 꼭 한 번씩 이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단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배웠던 거 부교재, 주교재 홈워크 다 공부하시고 내일 우리 수업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내일도 꼭 오세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와,